지난 시간에 칠판 뭘 이용한 제도였죠? 뭘 이용한 거였죠? 아버지들이, 연로하신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을 아들, 딸들에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50%, 60%의 세금이 나와요. 물론 가업 상속이 있는데 가업 상속이 결코 쉬운 거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업 상속 제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고요? 이분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내세워요. 왜? 그 자식들이 직접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다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내요. 증여세를 내서 죽었을 때 상속받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을 내세워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먹고 그 법인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 아버님, 그 오너 회장들에 있는 회사의 주주로 들어가요. 제3자 배정은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고, 다시 자기 주식을 사거나 오너한테 주식을 사서 주주로 들어가요. 거기에 싸게 사거나 하면 당연한 세금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오너인 대주주께서 어떻게 되죠? 상속세 평가보다 저가로 감자로 전액 다 감자를 때려요. 전액 다 감자를 해. 그러면 감자는 시가대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적당한 배당 소득에 따르는 세금만 내면 되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있는 법인이 일주당 흔히 말하는 객단가가 확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인세 내야 돼요. 지난번 사례도 한 30억 냈잖아. 냈죠? 다만 이 돈을 이 법인이 이제 이 회사 주식을 100% 가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아요. 그럼 100% 입금 산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가 막힌 회사 돈을 끌어들여서 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아들내미 회사는 실제로 돈을 부담한 게 없어요. 기존 잘 나가는 법인 돈으로 한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 법인이 합병을 해버리는 거야. 합병을. 1대0이잖아. 내가 100% 갖고 있는 회사란 말이야. 이해되죠? 합병하면 신주교부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들내미, 딸내미 있는 그 회사가 이 아버지 회사를 다 먹었고 주식은 다 아들내미, 딸내미 갖고 있잖아. 맞죠? 이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실제로 경영권 승계를 했어요. 근데 더 다른 방법이 있다. 단 이건 여러분한테 내가 하라고 말 못해.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요. 참, 그걸 안 물었다.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 저도 좋아 죽겠어. 금요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16시간 강의가 마감되고 있는데 혹시 도움 되셨어요? 재밌으셨죠? 그쵸? 근데 이걸 끝까지 듣느냐의 게임이라는 거 이해했어요? 끝까지 들을 만한 용기와 끈기와 애정이 있나 문제인데 일반적인 분들은 못 들어요, 끝까지. 이 얘기를 듣는 분은 16강을 본 분들이잖아. 그쵸? 여러분이 대단한 건데 후배들한테 이 강의를 권유해 주셔야 돼요. 다만 알아나? 회계사님, 네? 저는 이 강의를 후배들에게 추천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해했어. 웃으면서. 왜요? 이 강의를 들으면 후배들이 저처럼 똑같이 다 알고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저만 볼 거야. 맞아. 그럼 추천하지 마.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만 죽어라고 복습하고 밑줄 치고 해. 여러분이 전문가 되시면 된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자꾸 기절하자. A라는 법인이 똑같아. 갑이라는 사람이 10만 주를 갖고 있고 100% 지분이고 액면가 5,000원인데 똑같아.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주당 20만 원이야. 평가는 200억이고 돌아가시면 100억이나 또는 할증되면 120억의 세금을 내야 돼. 어떻게 하는지 봐. 갑이 을이 자식이야. 자식한테 여러분 10주만 팔아. 시가대로.
시가대로 팔면 아드님은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주고 증여 없지 시가대로 샀으니까 아버지는 200만 원 조금 양도세를 내겠네. 다음 아버지가 다시 A라는 법인에게 990주를 얼마? 시가대로 1억 9,800이야? 1억 9,800에 자기 주식을 터는 거야. 회사는 자기 주식이야. 양도세 조금 냈겠네. 그지? 양도세 조금 냈겠네. 양도세.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주가 누구누구가 되는 거야. 갑은 얼마를 가졌고 회장님, 아드님, 자기 주식.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 갑은 그대로 전액 다 얼마? 2만 원에 전액 다 감자한다. 전액 다 감자한다. 시가대로 감자 안 한다. 저가로 감자한다. 일부 증여, 배당소득세 냈겠네. 그지? 배당소득세 냈겠네. 배당소득세 냈겠네. 이러면 이게 19억 8천 배당소득세 조금 냈겠네. 그럼 대답. 이제 이 회사는 누가 대주주야? 을이지. 자기 주식엔 의결권이 없어. 신주권도 없어. 느꼈어 지금 여러분? 느꼈어? 아드님은 아버지한테 얼마 줬어? 200만 원 냈지? 200만 원 내고 이 회사 대주주 됐지? 대주주지? 그리고 자본금이 너무 적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을은 액면가로 증자하면 될 거 아니야? 한 5억 정도 더. 응? 증자하면 될 거 아니야? 이 금액 정도. 99,000주를 액면가 5억 해서 4억 얼마 넣어서 다시 자본금 5억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이해해 여러분? 지금 이런 게 대답. 여러분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돼? 세금 못 때려? 이 얘기는 한 장 넘기면 여기 나오나 봐. 423페이지에 423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8번.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양도 후 저가양도합니까? 지금 이 말 같지? 맞지 여러분? 나번에 10주를 줬고 다번에 990주를 자기 주식으로 해서 됐고 넘겨서 424에 주주가 요렇게 됐고 마가 갑이 감자를 때렸고 일부의 배당소득을 내겠고 감자 후의 주주가 이렇게 됐고 4번에 감자시 증여의제라는 조문이 있어요. 감자시 증여의제가 있어요. 상증법 39.2조에 가면 이렇게 감자했을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 금액에서 감자시 1주당 지급액을 빼서 총 감자 주식의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 비율이고요. 지분 비율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 수예요. 여러분요. 그죠? 자, 보면 봐요. 여기서 대주주는 갑인데 갑이 감자 후에 이런 거는 지분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봐요.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원래 20만 원인데 1주당 감자를 2만 원에 했고요. 총 감자한 주식은 99,000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주주 등의 감자 후 지분 비율은요. 여러분 봐요. 좀 전에 위에 발을 보면 여러분 을이 1%죠. 맞죠? 을이 1%죠. 1%. 그러면 이걸 1%로 보면요. 1%로 보면 뭐예요? 1억 7,820만 원이 증여의제예요.
그래서 요게 증여니까 1억까지 10% 1,000만 원에 7,800에 20% 1,500에서 이게 적용이 되면 이 아드님은 2,500만 원의 증여세만 내고 아버지한테 200만 원을 주고 이 회사의 주식을 10주 갖고 100%의 주식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증자를 하면 자기 주식은 증자권이 없기 때문에 을만 증자하면 을이 그죠? 다시 을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죠? 을이 이런 자본금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자로 보면 자기 주식을 A 법인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빼버리면 주주가 을밖에 없다 그러면 20만 원짜리 평가를 2만 원에 감자를 해서 9만 9천 줄 감자했는데 감자 후에 을은 1%로 볼 거냐 이걸 자사주를 뺀 100%로 볼 거냐의 문제예요. 이걸 100%로 보면 이 을이 이 아드님이 증여받은 금액이 178억이면 증여세가 얼마야? 한 90억 나오겠죠? 이러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 같아, 자 같아? 아 같아, 자 같아. 이건 함부로 우리 입을 벌리지 말자. 워낙 민감한 건이라. 다만 혹시 이게 여러분 아라면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이 문제를. 이게 아라면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말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니까 이 방법이 만약에 되면 여러분 점점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점점점. 경악스럽죠? 그죠? 경악스럽죠, 여러분 생각할 때. 다만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건 사실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다만 난 정말 할 말이 없네. 여러분 판단해요. 기억고 약속해요. 이걸 절대 남한테 가르쳐주지 않기로. 알았나요? 회계사 세무사한테도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약속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참 회계사님 진짜 경악스럽네요. 진짜들 이렇게 하나요? 그것도 묻지 마. 묻지 말고 과세관청의 입장은요. 그것도 묻지 마. 느꼈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네요. 하여튼 밥 먹고 이런 것만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그걸 과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같이 여러분 입장에선 이렇게 과세관청한테 강의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고 그래요. 이해해요? 어쨌든 만에 하나 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여러분요. 맞죠? 실판 다 같이 안 들은 걸로 하세요. 이 말 안 들은 걸로 하세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요. 427에 이제 대충에 428 불균등 429에 여러분 가로 2번에 여러분 빨리요. 불균등 증자했을 때 우리가 증여 나온다라는 건 공부했었던 기억 나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겠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여러분요.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433 지난번에 했던 건데도 또 나온 것 같고요. 434 3번에 불균등 감자라고 아까 그거죠, 그죠? 아버지가 감자를 했을 때 아들이 10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불균등 감자인데 이 조항을 어떻게 때릴 거냐? 거기에는 여러분 대주주라는 정의가 나와요. 불균등 감자를 했을 때는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거기 좀 내려가면 대주주 중이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서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1% 이상.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대주주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대주주가 해당이 될 때만인데 아까 여러분 봐봐. 아까 케이스는 아버지가 99,000주를 가지고 아들은 10주니까 그렇게 따지면 0.01%니까 1%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가 아닌 것들인데 그걸 혹시 1%로 보나요? 자, 어렵다. 그죠, 여러분요? 요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배우셨던 겁니다.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할 단계라서요, 여러분요. 447페이지에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자기주식이 한번 다시 나옵니다. 밑에 1번에 여러분 자기주식을 매각을 하면 이게 소득세법에는 무슨 소득이냐라고 돼 있겠죠. 여러분 가서 볼게요. 자기주식의 거래가 이게 매매 목적이라면 판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라고요. 소각 목적이면 소각이라는 거는 자본의 감소라는 목적이야. 자본의 감소의 목적이면요. 이건 배당소득이 나와요. 양도와 배당은 거의 따블의 세율 차이가 나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자기 주식을 팔면 이게 양도냐 여러분 또는 뭐죠? 배당이냐가 없어요. 실질로 가요. 그래서 이게 과세관청은 배당으로 때리려고 그러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양도로 몰고 가고 싶은 거라. 동그라미 1번이 이게 둘째 줄에 양도입니까? 배당입니까?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른 거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단 말이야. 2번에 가서 자기 주식을 주주가 회사에 양도한 다음에 8달 뒤에 주식을 소각했으면 이건 배당이 아니라 양도로 본 거야. 여러분 알아나? 주주가 회사에 여러분 자기 주식을 팔았잖아. 그지? 팔고 회사가 이걸 바로 소각을 하면 이건 무조건 배당이에요. 소각을 하면. 근데 지금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8달 있다 소각을 했죠. 이럴 때 심판이 요거는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을 제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비상장들은. 넘어가셔서 요런 것들 4번에 봐봐. 아니 4번이 아닌데 요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디 나오나? 왜 안 나오지? 요거 말구나. 여러분,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봐요. 여러분이 60%를 가졌고, 제가 이 회사 주식을 40% 가졌는데, 6대 4면 거의 이건 동업인데, 여러분이 자꾸 60% 가졌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 우리가 싸워.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빠져나갈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감자가 아니라 자기 주식으로 회사에 팔면 이런 건,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자기 주식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무조건 배당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배당입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나요? 자기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사회 의사록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을 잘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 자본금의 감소 목적으로 이러면 무조건 배당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썼나 드디어 10줄이 나온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회사 상황에 따라 추후 기업 공개에 대비한 다양한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현재 회사는 소수의 개인 주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많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주주로의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현재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보다 기존 주주의 주식 양도로 회사가 필요한 주주들을 영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돼서 회사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주들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상법상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다. 제가 직접 모 기업의 이사회 의사록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써놓은 문구예요. 다 같이 꽤 괜찮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걸 조금 잘한단 말이야. 요거
제가 저작권 안 받을게 베껴요. 알았죠? 베껴도 돼요. 멋있잖아. 기가 막히고요. 여러분, 자, 이제 빨리 읽어야 돼. 뭘 읽어요? 어디 나오나? 자, 449회 가운데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빨리 읽으세요. 제가 워낙 중요해서 지금 일어났어요. 여러분. 국세청이 회사가 하도들 자기 주식을 사니까 비상장들이 이걸 국세청은 무수익 자산의 취득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수익이 없는데 왜 샀어? 이러고 가지급금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하도 심했는데 드디어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죠?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작년에 정말 역사적으로 상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서 취득한 이 자기 주식은 무수익 자산이 아니고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이건 역사적인 판결을 했어요. 핵심은 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법의 규정을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이건 그대로 가지급금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대법원 판례야, 여러분. 알았죠? 죽어도 잊으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 모르면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 번 누누하게 뭘 얘기했어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말라고 강의를 했죠. 소각하지 말라 그랬죠. 소각을 하면 주식수가 날아가서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 일주당 평가 금액이 올라가요. 제발 소각하지 마세요. 소각하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한 거 올시다. 와, 나머지 다 읽어봐. 와, 이 중요한 것들을 뭐 읽을 방법이 없네. 어마어마한 놈들이 나옵니다. 452, 453, 454. 여러분, 이거 하나도 베낀 거 없이 제가 다 일일이 다 제 손으로 쓴 거예요. 읽어요? 이걸 쓴 놈도 있잖아. 그지? 쓴 놈이 있으면 읽어는 주셔야잖아. 읽어, 여러분요. 언젠가 또 455. 자, 이것도 했어요. 칠판 보세요. 이제 곧 집에 갑니다, 우리는. 시작.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장님이 상속세법의 주식을 평가를 해서 사모님한테 6억어치 주식을 증여한다고요. 그럼 이건 비과세란 말이야. 10년 이내 6억은 비과세니까. 그럼 사모님이 그 6억어치 회사 주식을 갖고 우리가 배운 대로 상법상의 자기 주식 철철 때린다고요. 나머지 주주는 포기하고 재배정 받아서 사모님이 6억 원을 회사로부터 자기 주식의 매도로 6억 원을 받으면 양도 금액이 6억인데 그렇죠? 취득 금액이 증여세는 없어도 6억이기 때문에 양도든 배당이든 세금이 1원도 없어요. 이래서 누구라도 뭐예요? 회사 돈 6억을 그냥 날로 빼먹는다 이랬단 말이야. 이해되나? 그랬더니 넘기셔서 연방으로 연방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질과세 원칙으로요. 이건 오너가 대표이사가 직접 자사주를 판 걸로 봐서 양도나 배당소득을 때렸습니다. 이 증여를 인정 안 해준 건데 5번에 가면 여러분 작년에 역사적인 판결이 오른쪽 마지막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어요.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님이 아니 오너가 10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6억을 줘서 증여를 했는데 이게 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오너가 자사주를 팔았다라고 본 실질과세 원칙을 부인해서 국세청이 패소를 당했어요. 이건 물론 고법이나 대법원까지 가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물론 국세청이 질 거예요. 지금 난리 났고 이것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장님이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하면요. 이해해요? 이건 얄짤없이 여러분 실질과세를 과세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행정지방 요거까지는 안 돼요.
고법이나 대법에서 나올 때까지는 국세청이 계속 과세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458에는 제가 직접 돌려버린 자사주를 이제까지 배운 거를 팔아서 징연이 양돈이 하는 거고, 넘겨보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서류들이 나오죠. 요 서류들이 여러분에게 드린다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아셨죠? 파일 다운받아서 해주시고요. 481에 이제까지도 배웠지만, 그쵸? 여러분,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 정의가 나오고, 소득세법이 나오고, 국세기본법이 나오고, 넘기셔서 상속증여가 나옵니다. 끝났고, 합병과 분할은 물론 못하지만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에게 536 페이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데, 합병의 어떤 절차, 적격, 비적격 이런 걸로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죠? 24시간일 땐 하고요. 16시간일 때 못 하고요. 다만 여러분에게 뭘 띄워드리냐면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자, 563페이지에 보면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법적인 일자, 그 다음에 주총, 이사회, 의사록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와요? 쭉쭉쭉 가서 왜 안 나오나? 577페이지에 가면 합병 계약서도 붙어 있어요. 아셨죠? 합병 계약서도 붙어 있고요. 여러분에게 파일로도 드릴 거고요. 7장 해산과 청산 기억나죠? 회사가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아도 남으면 해산과 청산이니까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서 해산 등기를 때리고 청산인을 선임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2달간 2회 이상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산하고 끝난다라는 서류들과 준비하는 서류들 여러 가지 이사회 의사로 결산 보고서 배분 내역들이 나와요. 590원은 이러니까 해산과 청산을 통해 남는 돈을 주주들에게 배분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해하나요? 이런 모든 서식이 여러분 맨 뒤에 있는 뭐죠? 맨 뒤에 있는 우리 출판사 사이트에 있단 말입니다. 다운받으시고요. 우와! 저자 양력까지 넘겼어요? 와!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와우! 힘들어. 자, 이제 16시간 동안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접해본 거예요. 그렇죠? 상법과 관련된 것들을 규정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검토도 해보고 회계 처리도 해보고 법인세도 해보고 증여세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면 어려웠고 관심도 없으실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죠.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라면 이 수업은 반드시 도움됐을 거고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든 건 전부 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16강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고생했고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